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알파벳입니다. 우리에게는 구글로 훨씬 더 익숙하죠. 최근 2025년 10월 20일에 알파벳 주가가 1.28% 상승하면서 256.55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 증권에서 알파벳 목표 주가를요, 기존 252달러에서 280달러로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BOFA의 최신 분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서요,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그냥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알파벳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BOFA는 왜 이렇게 알파벳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알파벳의 핵심 동력 그리고 성장 잠재력까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그 BOF의 분석의 시작점은 역시 거시 경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들의 낙관론은 현재 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계속되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고 또 경제 성장세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다시 늘리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알파벳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풍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확실히 알파벳 매출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고 사업인데 이게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경제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늘리는 예산 중 하나가 바로 광고 비용이니까요. 근데 이런 거시경제 개선이 알파벳 같은 큰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BOFA는 보는 건가요? 혹시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알파벳이 특별히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봤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BOFA는 아무래도 알파벳의 광고 플랫폼, 그러니까 특히 검색 광고나 유튜브 광고가 가진 그 독보적인 도달범이랄까요? 효율성, 이것 때문에 경기 회복기에 다른 플랫폼보다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들이 예산을 늘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검증된 효과, 그리고 넓은 사용자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효과죠. 네, 이 두 가지 면에서 구글과 유튜브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알파벳이 속한 이 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콘텐츠 정보 산업 자체가 지금 AI 기술 발전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AI가 정말 뜨겁죠. 그렇죠. BOFA는 알파벳이 이 AI 기술을 자사의 핵심 서비스들, 예를 들면 검색, 광고,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이게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거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회복에 따른 반사 이익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거시경제와 산업 트렌드가 우호적이라는 배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벳의 내부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BOFA가 3분기 광고 지출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거라고 전망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생성형 AI 때문에 구글 검색 트래픽이 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광고주 지출이 이걸 다 상쇄할 만큼 강하다는 의미일까요? BOFA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을지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BOFA도 그 유기적 검색 트래픽,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의 성장세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광고주들이 검색 광고에 쓰는 돈 자체가 늘어나고 또 광고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전체 광고 매출은 예상을 웃돌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아, 트래픽 양보다는 지출액 증가랑 효율 개선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생성형 AI가 검색 시장의 경쟁 환경을 바꾸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구글 검색은 여전히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아주 고도화된 광고 기술, 이걸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BOFA는 이런 구글 검색의 캐시카우 역할이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한 게요.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화형으로 정보를 주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이 예전처럼 광고 링크를 클릭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비오페이 보고서에서 혹시 구글이 이 근본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서 광고 수익성을 지켜낼 거다 이런 좀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나요? 그냥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비오페이도 당연히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글이 Search Overview 같은 AI 기반 요약 기능을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이 새로운 검색 결과 페이지 안에다가 효과적인 광고 상품을 잘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요약 정보랑 광고를 같이 보여준다. 네. 예를 들면 AI 요약 정보 아래나 옆에 관련성 높은 쇼핑 광고나 스폰서 링크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또 AI를 활용해서 광고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이고 광고주들의 ROI,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결국은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광고주에게는 계속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게 비오프의 시각인 거죠. 위험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광고 상품 개발이나 효율성 증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광고 사업에 대한 비오프웨이의 긍정론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클라우드 사업,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 대해서도 비오프웨이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존 AWS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정말 거대한 경쟁자들이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고 GCP는 여전히 3위 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비오프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GCP가 지금 시점에서 성장세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비오페이가 GCP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핵심 이유. 그건 바로 AI 역량과의 시너지입니다. 아, AI? 네. 경쟁이 치열한 건 맞지만 GCP는 알파벳 그룹 전체가 가진 그 강력한 AI 기술력,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같은 최첨단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요. 단순히 인프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까지 같이 준다. 맞습니다. 컴퓨팅 파워나 스토리지만 주는 게 아니라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적화된 인프라와 도구를 같이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고 있다는 거죠. 보프에는 최근 GCP가 대규모 기업 고객들이랑 계약을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고 이게 수주잔고, 그러니까 백로그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늘어난 백로그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꾸준히 매출로 잡히면서 수익성 개선 속도를 크게 앞당길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I 역량이 GCP의 차별점이다. 혹시 보프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GCP의 AI 솔루션을 도입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산업군에서 특히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언급이 좀 있었나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GCP의 성장 스토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아서요. 그냥 계약을 따냈다는 것보다는요. 보페 보고서가 특정 고객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 소매, 헬스케어, 미디어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GCP의 AI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업이 GCP의 AI를 써서 수요일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금융기관이 사기 탐지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이군요. 네, 보프에는 GCP가 그냥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 산업별로 특화된 AI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AWS나 애저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알파벳의 핵심 AI 모델인 제미나이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BOFA는 제미나이가 검색,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도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선 편리해지겠지만 이게 알파벳 실적 개선으로는 어떻게 이어진다는 건지 BOFA의 논리가 궁금합니다. 네, BOFA는 제미나이의 이런 전방위적인 통합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파벳의 가치를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사용자 경험 혁신, 그리고 락인 효과 강화합니다. 락인 효과요? 네, 예를 들어 구글 문서에서 제미나이가 자동으로 글 초안을 써주거나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 이런 건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엄청 높여주거든요. 이런 편리함은 사용자들이 구글 생태계에 더 깊숙이 머무르게 만드는, 즉 락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하. 둘째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모색입니다. 지금은 많은 AI 기능들이 무료거나 기존 구독료에 포함돼서 제공되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고급 AI 기능은 별도의 유료 구독 모델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유료화 가능성?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업용 요금제에 AI 기능을 추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거나 클라우드 고객한테 제미나이 모델 API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겠죠. BOFA는 이렇게 AI 기술이 성공적으로 서비스 전반에 잘 녹아들면서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그 알파벳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 부분 잠재우고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편의성 증대란 장기적인 수익화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알파벳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타 베팅, 어도배츠 사업 부문, 특히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웨이모에 대해서도 보프웨가 언급했을 텐데요. 웨이모는 사실 오랫동안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익은 못 내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그렇죠. 보프웨는 웨이모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란 말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보프웨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대치 같은 게 있을까요? 보프에도 웨이모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단계에 가깝다는 점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보프웨가 웨이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리더십입니다. 기술력. 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쌓았고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둘째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서비스 확장입니다.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서비스 지역이랑 운영 차량 대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넓혀가고 있군요. 네, 보프웨는 이런 기술적 우위와 운영 경험 축적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거대한 자율주행 시장에서 웨이모가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가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 시장 선점 가능성이라는 옵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옵션 가치. VFA가 구체적인 수익화 시점을 딱 예측하진 않았겠지만 웨이모가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확장에서 중요한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알파벳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와일드카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옵션 가치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제 재무적인 측면이랑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VFA는 알파벳의 3분기 매출을 시장 예상치 850억 달러보다 높은 86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도 주당 순이익, EPS는 법적 비용 때문에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랬죠. 매출은 좋은데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280달러로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VFA는 일회성 비용보다는 매출 성장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뜻일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VFA는 약 39억 달러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법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반영되면 3분기 보고서상의 EPS는 당연히 낮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VFA는 이게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비용을 제외한 핵심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매우 견고할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 본업은 튼튼하다. 네, 그렇죠. 본업의 수익 창출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올린 것은 이런 일회성 비용 이슈를 넘어서는 알파벳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성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VFA는 현재 강력한 광고 사업, 또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AI와 웨이모 같은 미래 성장 동력들이 앞으로 꾸준히 이익을 늘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이걸 밸류에이션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ultiple expansion. 우리말로는 가치 평가 배수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알파벳 자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말고 시장 전체가 알파벳이나 비슷한 기술주들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쳐주게 될 거라고 보에프에이가 예측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알파벳이 경쟁사보다 좀 싸니까 그 갭을 메울 거라는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멀티플 엑스펜션이라는 게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EV/EBITDA 같은 가치 평가 배수 자체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보에프에이의 언급은 아마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알파벳의 사업 구조가 성공적으로 다각화되고 또 AI 시대에 리더십을 입증하면서 시장이 알파벳을 그냥 광고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해서 과거보다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재평가 기대감이군요. 네. 둘째는 만약에 거시경제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알파벳이 속한 인터넷이나 기술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체가 좋아지면 같이 오르죠. 네. 알파벳도 이런 흐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즉, 알파벳 자체의 펀더멘탈 개선과 더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심리랑 기술적 분석 측면도 좀 짚어보죠. 보에프에이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바로 뒤에 알파벳 주가가 1.28% 상승 마감했다는 건 시장이 이 분석을 확실히 좋게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반응이 왔죠. 근데 이런 단기적인 반응 말고 보포에는 현재 알파벳을 둘러싼 전반적인 시장 심리나 기술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나요? 네, 보페이 보고서 발표는 이미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알파벳에 대한 투자 심리를 더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고서에서 알파벳 주가가 이미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오, 모멘텀이 좋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페이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다른 주요 투자은행 분석가들 대다수도 알파벳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특정 기관의 분석을 넘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알파벳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시장에 신뢰가 있군요. 그렇죠. 보페에는 이런 긍정적인 시장 심리랑 기술적 흐름이 탄탄한 펀더멘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가 그냥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보프웨이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알파벳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종합해보면 보프웨이의 목표 주가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한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알파벳이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핵심 사업인 광고의 경쟁력을 아주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다층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개선되는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순풍, 또 AI 기술 혁신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산업 트렌드, 그리고 그 안에서 알파벳이 보여준 내부적인 펀더멘탈의 견고함, 예를 들어 흔들림 없는 광고 사업,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성공적인 AI 기술 통합, 그리고 웨이모 같은 미래 잠재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게 비오베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너지. 네, 각 사업 부분이 그냥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걸 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회사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더 나아가서 이번 목표 주가 상향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시장에 퍼져 있던 그 구글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알파벳이 더 이상 검색 광고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서 다각화된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프웨이가 알파벳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비오프웨이의 분석처럼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AI 시대를 맞아서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들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보페이의 분석은 알파벳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꾸준히 높여나갈 것이라는 아주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페이의 분석은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전망에 기반한 최선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나 경쟁 환경은 예상을 뛰어넘어서 급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변수가 있죠. 네. 과연 앞으로 보페이의 분석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규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혹은 AI 기술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나서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알파벳이 이러한 예상 밖의 변수들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계속 주시하면서 깊이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